본 의원은 오늘 다가오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남도의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며 양산 법기 수원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엽죽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안심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나 경남도와 양산시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한 K-바이오랩 허브 유치 실패 소식에 36만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나아가 경부울 모두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만의 특화산업 앵커기업의 부재가 결국엔 K-바이오랩 허브 유치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게놈 서비스 산업과 부산의 스마트 헬스 산업에 대응할 경남도만의 특화 산업이 필요합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자약,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 진단기기 산업 등을 주요 특화 분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지수 및 출하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다행히도 경남은 경남형 제조업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확산 및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7기 중점과제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000개 구축 목표를 하였는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93.1%가 생산 모니터링 가능한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죠.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토대로 스마트 공장의 실질적 고도화를 완성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법기 수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기 수원지는 도내 유일한 접경지역 분쟁지역입니다. 말인즉슨 양산에 있는 수원지인데 소유권은 부산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부산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부당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식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힐링 관광지 18곳 중에서 우리 법기 수원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기 수원지는 양산에 있지만 부산 것이라 경남은 대표 관광지로 선정해놓고 그에 걸맞는 관광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식수도 온전히 받아먹지 못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 땅에 있는 수원지가 아니어서 개발은커녕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시 한 공무원이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 이처럼 그간 부산시 경남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수차례 입방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에 있는 부산물 법기 수원지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일개 사무관이 경남도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에 묵과 있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권한대행님께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경남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도에서 해결하고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할 부분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건설 신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죠. 지금 신기술 722호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지만 다른 신기술도 분명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옥상방수공사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 신기술에 대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기술 활용 시 장점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 발주청에서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 신기술 활용 실적을 요청했는데 21년 2월 이후 신기술 활용 실적 없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 현재 모든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 시장의 사정이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건 타 시도에 뒤처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신기술 활용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학교 목적이 이제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조성을 하고 알레르기 하나가 보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안심학교로 지정된 경기도의 장평초등학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실 공간에 요즘에 황토 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혁신, 변화 이런 부분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교육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만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시군에서는 아토피, 천식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의 안심 부족으로 학생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정보 관리 이런 등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활용해서 학생들 건강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토토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교육 인프라 또 구성하고 또 우리 이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서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해 있어서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내 1000개의 학교 우리 37만 명의 학생이 충분히 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술의 출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의 출현을 넘어서 해당 기술이 성공적 활용 여부가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과에 있어서도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해당 분야와 해당 주체의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원은 믿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보건소와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에만 안심학교 운영을 맡겨두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관련 정보 제공이 그치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의 알레르기 관련 안심한 환경 조성과 안심공간 마련도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 전문가 표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